이제 마지막으로 물질에 작용하는 힘 중에서 작용하는 힘이 보존력일 수도 있고 비보존력일 수도 있죠. 만약에 작용하는 힘이 전부 다 보존력이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하면 됐습니다. 일부는 보존력이고 일부는 비보존력이면 비보존력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를 한 것 같다라고 하는 확장된 일에너지 정리를 적용하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무엇을 공부할 거냐면 그 비보존력이 마찰력이면 비보존력의 경우에는 마찰력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보존력이 마찰력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찰력과 관계된 것은 열에너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봅니다. 우리 처음에 에너지를 정의할 때 물체를 밀고 갔죠. 근데 어떤 경우를 생각하냐면 여기에 이렇게 마찰력이 작용하는 경우를 생각하겠습니다. 마찰력이 작용해서 만일 내가 밀고 간 힘과 마찰력의 크기가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력이 0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밀고 가겠어요? 등속도로 밀고 가겠죠. 근데 이때 어떤 힘도 작용합니까? 여기에 수직항력과 중력도 물론 작용하죠. 이렇게 힘이 네 가지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프리바디 다이아그램을 그릴 것 같으면 내가 밀어준 힘, 마찰력, 중력, 수직항력 네 가지가 작용하는데 이것으로부터 뭘 알아요? 운동방정식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가지가 되죠. X축 방향의 성분, Y축 방향의 성분 이렇게 되는데 자 등속도로 밀고 하면 우리 X축 방향의 가속도가 0이 되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Y축 방향의 가속도가 0이 돼서 우리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이 둘이 다 같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수직항력은 중력과 같고 그 다음에 마찰력은 수직항력의 운동마찰계수를 곱한 것인데 우리 수직항력이 mg니까 μkmg고 그 다음에 내가 밀어준 힘도 마찰력과 같아서 μkmg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힘들이 한 일을 전부 구할 수 있습니다. 물체에 작용한 힘들이 한 일을 구해볼 것 같으면 우리 중력이 한 일은 어떻습니까? 중력과 이동방향이 수직이니까 0. 그 다음에 수직항력이 한 일도 뭡니까? 0. 그 다음에 내가 한 일은 어떻습니까? μkmg에다 d 곱하면 되죠. 그 다음에 마찰력이 한 일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μkmg d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체에 작용한 합력이 한 일은 이거 다 더하니까 얼마예요? 다 더하니까 0 그랬죠. 그러면 내가 물체를 밀면서 일은 해줬는데 내가 해준 일은 무슨 에너지로 저장됐습니까? 여기에 뭐 어떤 에너지가 좀 증가한 것 같습니까?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열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열에너지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텐셜 에너지와 열에너지는 아주 다릅니다. 여기 똑같은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있다면 포텐셜 에너지를 내가 잡아다닙니다. 잡아다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X만큼 이동시키면서 한 일은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되죠. 특징이 뭐냐면 이때 이것을 잡아다니기를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놓으면 이게 원래 위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된 그 에너지가 운동을 합니다. 일을 합니다. 그래서 물체가 빨리 움직이게 돼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놈이 나중에 일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해서 이게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빨리 움직여서 운동 에너지가 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경우는 마찰력이 작용한 경우는 내가 꽁꽁 밀었습니다. 꽁꽁 밀었는데 내가 민 힘은 열에너지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열에너지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내가 여기서 가만히 놨어요. 네, 이동시키면서 한 일은 열에너지로 저장했는데 제자리에서 놓으면 어떠냐? 제자리에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고 그대로 서 있습니다. 밀다가 놓으면 그대로 서 있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열에너지는 저절로 다른 물체에 일을 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에너지를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열에너지는 그래서 저절로 일을 못해서 열에너지로 간 것은 마찰에 의해서 열에너지로 간 것은 전부 다 소모된 에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옛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산업혁명이 바로 뭐였냐면 열에너지를 일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든 겁니다. 저절로는 일을 못하는데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기계를 만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일이 그런 기계가 나오는데 그걸 열기관이라고 합니다. 그게 나와가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열에너지에 대해서 우리 이해를 한다면 우리 물체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물체든지 구성입자들이 있어요. 그것을 열에너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구성입자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데 저렇게 쭈루룩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이게 밑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서 어떻습니까? 그대로 떨어지죠. 그런데 여기 바닥으로 탕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정지합니다. 정지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거기서 지금 구슬들이 난리 나겠죠. 그 안에서. 그랬을 때 높은 곳의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면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mgy가 포텐셜 에너지죠. 그러니까 y가 작아지면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대신에 뭡니까? 속력이 빨라지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죠. 이 운동 에너지는 언제 최대입니까? 네, 저기서 지면에 떨어지기 직전이 최대죠. 그 다음에 저 지면을 포텐셜 에너지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으로 정하면 저 지면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0이죠. 그래서 쭉 떨어지면 포텐셜 에너지는 0 되고 운동 에너지는 최대가 되는데 이놈이 어떻게 됩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 기준점을 바닥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접촉하기 직전에는 포텐셜 에너지는 0이고 운동 에너지는 최대인데 딱 접촉하면 어떻게 돼요? 물체 운동 에너지도 0이 되죠. 물체. 자, 그러면 그 운동 에너지는 전부 어디로 갔을지 우리 궁금합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저 물체의 질량이 m이라고 한다면 그 물체의 질량은 바로 구슬 질량 n개의 구슬 질량이 있어가지고 그 n개의 구슬 질량이 스몰 m이라면 우리 전체의 질량은 스몰 m의 n을 곱한 것과 같겠죠. 그래서 상자가 바닥에 닿기 직전은 어떻게 되냐? 상자의 속력이 V면 우리 이렇습니다. 상자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v제곱 해서 이거 K1이라고 놓겠어요. 그래서 상자 전체의 질량에다가 상자의 속력의 제곱 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구슬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K2는 하나하나의 운동 에너지를 n배 해줍니다. 근데 이게 어때요? 여기 n배 m이 바로 라지 m과 같으니까 K1과 K2가 같죠. 네, 그래서 여기 구슬이 모여서 상자가 되었다면 구슬의 운동 에너지가 상자의 운동 에너지와 같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좋아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운동 에너지가 각각의 운동 에너지를 전부 합하면 전체의 운동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닥에 떨어진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상자는 정지했죠. 그래서 상자의 운동 에너지는 0이 됩니다. 근데 구슬은 어떻습니까? 구슬은 열심히 운동하고 있죠. 물론 구슬들의 속도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전체를 움직이지 않죠. 근데 구슬들의 총 운동 에너지는 어때요? m에다가 vi의 제곱을 한 거니까 그건 0입니까? 아닙니까? 0이 아닙니다. 그래서 2분의 1 mvi 제곱을 다 더하면 사실은 이게 충돌 직전의 운동 에너지와 같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K1과 K2가 다르죠. 그래서 상자 전체의 운동 에너지와 구슬들의 운동 에너지 합이 다르면 그런 구슬들의 운동이 그 다른 부분, 이 다른 부분이 바로 무질서한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운동은 전체의 운동으로 만들지 못하는 운동이죠. 이런 운동의 운동 에너지가 바로 열 에너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 에너지를 이용할 것 같으면 우리 1 에너지 정리를 어떻게 고칠 수가 있느냐? 1 에너지 정리를 먼저 확장된 1 에너지 정리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어요. 마찰력이 작용할 때 그때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마찰력이 작용하면 똑같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뭘로 바꿨습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확장된 1 에너지 정리로 바꿨죠. 그랬을 때 이놈은 뭐예요? 마찰력이 한 일입니다. 근데 이 마찰력이 한 일은 비보전력이 마찰력이면 그건 어떤 역할을 하면 마찰력이 한 일은 0보다 작아요. 근데 이 0보다 작은 마찰력이 한 일은 열 에너지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마찰력이 한 일은 요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0보다 작아서 역학적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가 없어지는데 이게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열 에너지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나중 열 에너지, 이게 처음 열 에너지라고 한다면 그 차이로 바뀐 것입니다.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Q1, Q2 마이너스 Q1은 E2 마이너스 E1에서 이걸 전과 마찬가지로 이항시킬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E1 더하기 Q1은 E2 더하기 Q2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 더하기 열 에너지라고 한다면 총 에너지 합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좀 더 확장되어서 총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연관되는 바로 그 시발점이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은 뭐냐면, 에너지는 우리 배웠죠.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 조건만 맞으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언제든지 한 형태의 에너지에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에너지가 바뀔 때 바뀐 양은 절대로 안 변한다. 다시 말하면 총에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렇게 바뀌면서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있던 에너지가 없어지거나 없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6강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강에서는 무엇을 공부했냐면, 우리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용하는데 우리 F는 ma로 간단히 구할 수 있는 힘이 일정한 경우도 있었고,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과 에너지, 운동 에너지, 또 역학적 에너지라는 양을 도입해 가지고 1 에너지 정리로 적용하거나, 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적용하거나, 또는 확장된 1 에너지 법칙으로 1 에너지 정리로 적용하거나, 또는 비보존력이 마찰력일 때는 열 에너지까지를 합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적용하거나, 이렇게 했죠. 그래서 문제가 복잡해지면 물리학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문제를 간단하게 만드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이, 비결이 바로 뭐냐면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제 제 7강에서는 또다시 조금 더 복잡한 경우로 가겠습니다. 이 복잡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대상 물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인 경우입니다. 대상 물체가 여럿이면 또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이 여럿인 물체에다가 뉴턴의 운동 방식을 한꺼번에 적용하려면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열심히 풀겠습니까?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로운 물량을 도입합니다. 새로운 물량을 도입해서 문제를 일단 간단하게 만듭니다. 우리 계속해서 조금 더 복잡한 문제로 갈 때마다 새로운 물량을 도입해서 어떻게 간단하게 만드는지를 보는데, 제 7강에서는 물체의 수가 많아진다고 그랬죠. 여러 물체. 그때 새롭게 도입하는 물리량이 뭐냐면 선운동량입니다. 그래서 여러 물체를 도입하는데 선 운동량을 도입해서 어떻게 간단하게 만드는지 하는 걸 공부할 텐데, 그래서 7강이 막 기다려집니다.